하기 때문에 빨리 뽑으면 이제 살고, 총을 빨리 뽑으면 살고, 늦게 뽑으면 죽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양가적 의미가 있는데, 원래 더 퀵 앤 데드라는 말이 이디엄에 있죠. 그거는 이제 산자 중에 삶과 죽음의 의미인데, 더 퀵이라는 말이 왜 산다는 뜻이 되느냐 그러면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니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말 중에 이제, 그 안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안테나죠, 안테나. 이 안테나라는 말을, 여러분 지금 뭐 안테나 말을 모르실 분이 없을 거예요. TV 안테나도 있고. 그죠? 또 이렇게 뭐, 여러분 저는 휴대폰 안테나, 요즘 뭐 안테나가 없지만, 또 여러 가지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죠? 차에도 예전에 안테나가 있었고요. 근데 이 안테나도 전혀 안테나와 관련이 없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뜻이었냐? 뿔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뿔. 뿔에서 왔고, 그리고 원래는 그 케라이아라는 말에서 왔어요. 케라이아. 아테나, 이렇게 그리스 말이죠. 그리스 말 케라이아라는 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 뿔이, 원래 아테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항해의 나라잖아요. 이렇게 배를 몰고 다니는 거죠. 그 항해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케라이아에 빗대가지고, 이 뿔에 빗대가지고, 배의 뿔이 뭐겠습니까? 돛대잖아요. 그러니까. 돛대를 이제 케라이아가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테나라고 불렀는데, 이 뿔이라는 말이 그리스에서는 또 드듬이라는 말과도 동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곤충에 나 있는 뿔, 이거를 이제 안테나가 불렀던 거죠. 그러다가 19세기에 와가지고 다윈이 이것을 이제 난의 꽃술, 다시 말하면 식물의 꽃술로도 쓰게 됩니다. 안테나란 말을.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19세기에 와가지고 에즈라 파운드, 19세기, 20세기에 오게 되면 에즈라 파운드 같은 사람이 이 안테나를 영혼의 안테나 이렇게 쓰게 돼요.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게 되는 거죠. 최근에도 이렇게 보시면 시나 이런 표현에 영혼의 안테나 또는 뭐 이렇게 삶의 안테나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또 발전하면 무슨 전망대 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또 이제 변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런 여러 가지 안테나, 다시 말하면 어떤 영혼을 수신하고 바깥에서 오는 전파를 받고 이런 그 안테나의 의미가 발전해가지고 영혼의 안테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신의 어떤 그런 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가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수신기에서 우리가 안테나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어 하나가 복잡한 거죠. 맥락을 가지고 발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사실 그냥 단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단어 하나에 얽힌 수많은 얘기들을 다 이렇게 알게 되고 그것을 다 파악하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서 외워진 단어는 다시는 그렇죠.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거기서 또 파생되는 또 다른 단어를 잃게 될 것 같고. 네. 박준 교수님, 이런 부분이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좀 약간 시간상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저도 이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새로운 것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학생들은 학과 공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적인 그 면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원, 네. 또 아까 어휘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걸 알고 있다면 학생들 알려줘 주시고 학생들도 가능하면 그런 지식을 얻어서 하면 훨씬 더 메모리에 오래 저장되겠죠. 어차피 이제 어휘는 상징입니다. 상징인데 만들어졌을 때는 그 사회 공동체, 어느 공동체가 규약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적, 문화적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알면은 훨씬 쉽게 되니까, 보다 효율적이랄까, 장기 기억에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형 사전 있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잉글리시 보면은 상당히 부피가 큰데, 거기 보면은 단어 하나에 어떤 시대별로 이때는 어떤 의미로 쓰였고, 그 이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어휘에 대한 의미 변천사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문가들은 이제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고, 또 그런 소스를 알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이제 토익이라든지 토플 또는 탭스와 같은 이제 시험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스 어휘를 봤을 때, 뜻을 봤을 때요. 이 단어는 이 뜻, 이 단어는 이 뜻,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피상적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단어 학습 어떻게 해보십니까? 저도 사실 열심히 했죠. 대학교 다닐 때도 보캐블러리 22,000인가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단어가 외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잠깐 이제 머릿속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 단어는 다 잊혀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내가 쓰지 않으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네. 측면들 때문에 단어를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의 깊이를 좀 아는 것, 그 단어가 어떤 그 삶의 층위에서 쓰일 수가 있는지, 어떤 맥락에 쓰일 수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단어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들 때문에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 따로 저렇게 공부하는 거 따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일지라도 사실 그 단어를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 같은 경우도 이상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 영어 단어에 가장 쉬운 단어, take 같은 단어, have 같은 단어에 가장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의미가 제일 크잖아요. 네, 엄청 많죠. 그 하나하나가 사실 다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것을 다 모른다고 했을 때 take라는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그걸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럼 지금 이런 그 단어와 관련된 이런 어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교재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학습법, 영어 학습법은 거의 다 나오셨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훌륭한 학자 선생님들이나 또는 또 교사분들께서 여러 가지 학습법들을 만드는데 문제는 컨텐츠를 채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실 단어장 만드는 것이 유일하게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 단어장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맥락에 맞춰서 단어장을 저는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만들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들이 또 출판이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교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흥미롭고 네.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영어 어휘 학습도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영어라는 그 한 그 개체를 마스터하기 위한 한 방법의 일원인데 그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학부모님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그 어휘를 떠나서 그 영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 팁을 한 가지 여쭤보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가장 좋은 것은요. 일단 언어라는 것은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를 해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다시 한번 삶의 어떤 하나의 양식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아시아인들끼리 만났을 때 우리가 중국어를 모른다든가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얼마나 영어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제 친구들은 중국에 있는 친구든 일본인 친구든 사실 만나면 영어로 대화를 한단 말입니다. 굳이 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것도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영어와 어떤 많은 접합면들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영어를 우리 삶의 어떤 생활의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 그 영어를 통해서 그쪽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쪽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결국 상대방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그 방식으로 영어를 접근한다면 단순히 영어가 막 골치 아프게 공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휘 공부에 관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신 이태광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박준영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크앤 이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뚜껑이 닫힌 병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가 않죠.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우리가 들어도 그 좋은 말 우리가 가슴에 담지 않으면 언젠가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든 아니면 정보든 무엇이든 간에 일단 마음을 활짝 열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